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제 뭐 계속되는 규제 발표가 많을 겁니다. SEC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줘, 이런 곳들 여러 군데서 이제 뭐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여야 된다, 규제하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멘트들이,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시기가 작년에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좀 정신이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코로나, 전쟁. 그래서 1년 정도 미뤄서 올 초부터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전 세계적, 일본, 영국, 유럽, 미국 뭐 할 거 없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암호화폐를 닥달하겠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규제안 중에, 명확성 중에 가장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코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XRP 리플. 결국 그 소송이 정리가 돼야만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숙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EC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미상품 거래 위원회 CFTC, 비트코인만 암호화폐다라고 규정을 했던 CFTC, 이분 지금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여러 번 영상에서 브로드캐스팅이 됐던 분이에요. 캐롤라인 팜 CFTC 커미셔너. 그리고 살짝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성분이 얼마 전에 리플을 방문했었죠. 꽤 이슈로 다뤄졌었던 내용이고, 제가 조금 이따 그 기사도 살짝 보여드릴 건데, 왜 그 시기에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면담을 했고 또 인터뷰를 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CFTC 커미셔너 캐롤라인 팜, 이분이 암호화 표준에 대한 외국 전세계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아직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과정 중에 어쨌든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만났다는 거, 어쨌든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좀 했겠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정확히 알아가는 것도 힘들고, 지금 뭐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원리, 블록체인 원리, XRP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정확한 어떤 정석이 없겠죠.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녀는 세계 정책 입안자들과 75회 이상 회의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국제적 수준에서 어떤 종류의 표준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지 국제 정책 입안자들과 논의를 했고, 모든 규제기관이, 전 세계 모든 규제기관이 적절한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내리는 결정들, 미국에서 정한 규칙들을 가지고 세계화가 될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누구나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그들이 하는 발표들을 귀 기울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잠깐 빵형과 캐롤라인 팜이 만났던 그 데이터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이 기사가 작년 9월 19일 나온 기사입니다. CFTC 커미셔너가 리플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CFTC 커미셔너 SEC 사건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서 리플 사무실을 방문을 했다. SEC 리플 소송 결과를 어쩌면 CFTC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만남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방금 전 데이터까지 이렇게 잘 믹스를 하다 보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건지 여러분들도 조금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아무 의미 없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녀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의 만남은 암호화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학습 여행의 일환이었다. 충분히 더 알고 싶었겠죠. 암호화폐가 어떤 건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블록체인은 또 뭔지, 그리고 XRP는 또 어떤 코인인지. 학습 여행의 일환.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그녀의 방문이 공공과 민간 참여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게리 겐슬러, 자넷 앨런, 브래드 갈링 하우스, 그리고 한 명 추가 캐롤라인 팜까지 그들이 잘 써놓은 각본에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XRP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전쟁이 충분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리플 게리 겐슬러에게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같은 편인 걸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시장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SEC와 XRP가 전쟁 중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XRP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아닙니다. 비탈릭 부테린도 아닙니다. 창펑자오도 아니고 XRP가 성장하기에 가장 큰 도구는 SEC겠죠. 그런데 지금 게리 겐슬러의 비리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겠다는 뉴스도 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SEC 현재 임원 그리고 전 임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맹공격하겠다는 데이터도 떴고, 하지만 제가 아는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을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코인들이 게리 겐슬러의 밥이겠죠. 밥. 아직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살짝 건들기만 하면 SEC에 불려올 코인들은 어마무지하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리플이 또다시 미 의회를 통해서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를 지금 조사해야 된다. 새로운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한 확실성을 이제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제공을 해야 될 때이다. 최근 블록파이 그리고 FTX의 붕괴와 함께 암호화폐에 관한 SEC의 규제별 접근 방식은 업계 대표 그리고 정책 입안자 그리고 암호화폐 소비자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SEC는 건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지금 어쨌든 SEC는 자칭 그리고 타칭 최고의 암호화폐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블록파이도 살릴 수 있었고 충분히 FTX도 살릴 수 있었다. 그들의 비리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 사이에 분명히 수많은 검은 돈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먼저 SEC를 찍어라. 리플은 항상 보면 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치는 건지. 저는 항상 리플의 승소를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뉴스들은 저와 같은 개미들의 생각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승소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저는 승소나 패소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SEC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리고 SEC 또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질질 끌었던 그들의 전략을 포기하고 XRP 리플을 인정함으로써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로 끝나야 합의 이혼을 해야 다시 보더라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SEC XRP 소송에 관해서 자꾸 합의 이혼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너무 상처 주면 안 돼요. 그죠? 인정하시죠? 어쨌든 SEC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고삐가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이 없다. 검찰이 FTX의 CEO를 형사 고발했고 SEC는 FTX의 교묘한 지분 투자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체 민사 고발을 제기했지만 이 형태 자체가 고전적인 증권 사기이다. 모든 것들이 어쩌면 SEC가 배후 조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는 SEC 게리 겐슬러를 조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어쨌든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명확하지 않은 규제 없이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 미국은 충분히 모범을 보여야 하며 미국에 있는 인재들의 해외 도피를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쨌든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규제안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암호화폐 개발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회사, 거래소와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소송들이 2년여가 넘게 흘러왔고 이제 거의 그 막바지에 와 있고 최근 나오는 시장의 데이터들은 거의 지금 규제안에 관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더 이상 멈칫멈칫하고 주저주저하게 되면 이 시장을 어쩌면 중국 그리고 유럽에게 완벽하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XRP 리플이 되겠죠. 그리고 XRP는 반드시 전 세계 최초로 명확성을 띤 미국의 암호화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곳까지 투더문 쭉쭉쭉쭉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리플 사지 마세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